안녕하세요. 피플 위드 CJB 연규혁입니다. 민선 8기 제천시도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희망을 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오늘은 김창규 제천시장 모시고 제천시의 지난 1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이 너무 무덥습니다. 잘 지내셨죠? 아유, 그렇네요. 잘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제천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장 김창규입니다. 지난 1년 돌이켜보면은 참 걱정도 많이 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시정의 이제 블루프린트 그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돌이켜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많은 그 가시적인 성과도 올렸습니다. 특히 이제 투자 유치라거나 관광진흥 그리고 고려인 유치 또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 이런 측면에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하여간 이런 그 모든 그 성과는 우리 제천 시민들의 그 지속적인 그런 변함없는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묵묵히 저의 그 지도 방침에 따라준 그런 결과로 생각합니다. 제천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민선 8기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성과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제천시 주요 성과들이 뭐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가장 제가 내세우고 싶은 거는 투자 유치입니다. 네. 사실 지방 행정은 그 투자 유치로 시작해서 투자 유치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잘만 하면은 조 단위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네네. 근데 지난 1년 동안에 1조 1,500억 저희가 그 전무후무한 숫자를 달성했습니다.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투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2조는 넘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공약 때 3조를 하겠다고 공약을 드렸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한 4조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관광 진흥입니다. 관광 진흥이 지금 특히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엄청난 속히 이제 그 대박을 쳤죠. 네, 그리고 이제 제천이 갑자기 지금 이제 뜨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고려인 1,000명을 유치하겠다. 이건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네네. 이제 이제 10월부터 그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제천시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산업 생산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공기관 이전 제가 다른 시장 군수 잘 그 선두에 서서 지금 한 서너 개 공공기관 좋은 거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선거가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제가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시간 동안 자세하게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평생 외교관으로 직업을 갖고 계셨었잖아요. 그렇죠. 이 외교관 경험이 이 시정 운영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35년 동안 외교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개 중앙정부 외교관은 대개 이제 약 한 40%는 국내에서 근무하고 네. 60%는 이제 외국에서 근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앙정부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외국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어떻게 그 지방 행정에 적용을 할 수 있는가. 그렇죠. 예, 그게 궁금했어요, 저 자신도. 네네. 그런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소용이 용도가 커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 고려인 유치라든가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전인가 구글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취지는 과연 어떤 조직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를 내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뭘까? 요체는 뭘까를 이제 그걸 연구를 시킨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다.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걸 위해서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주적 리더십이 돼야 되고, 근데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중국만 해도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던 민주적 리더십을 그동안에 주창을 해왔고, 지금 우리 제천에는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가장 젊은 직원들이 자기가 좋은 아이디어 기안을 해가지고 네네. 저한테 막 가져올라오죠. 아, 그래요. 네, 예. 이제 그런 게 제 외국에서의 경험 이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지금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네.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진정한 노력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연수할 때 그때 이제 마을 사무소를 간 적이 있죠. 근데 그때 직원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좀 너무 과도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를 들어주려고 한 시간 동안 땀을 팔팔 흘리면서 다른 데 전화도 해보고 또 법전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저를 도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저는 감동을 했죠. 그 과정을 봤으니까요. 예. 예. 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이제 지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자꾸 민원인이 왔을 때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민원인 입장에서 한번 당신 일을 처리하듯이 한번 해봐라. 우리 이제 전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민주적인 리더십이라든가 또 어떤 직업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저는 성과주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제가 성과주의자입니다. 어떤 다른 요소보다도 성과를 누가 많이 냈느냐 그것만 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다른 이제 불필요한 그런 개입 없이 네. 오직 이제 이뤄낸 성과로만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직원들이 볼 때는 조금 더 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아유, 부분일 것 그렇게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 유치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이제 원래 시장님께서는 임기 내에 이제 3조 원 투자 유치를 달성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성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올 연말도 2조 원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추진 상황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공약으로 3조 원 투자 유치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제천 사람들도 다 안 믿었죠. 저 사람 좀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상대 후보조차도 이제 그걸 가지고 선거 기간 중에 많이 비판을 하고 서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이제 제천의 투자 유치가 특히 이제 첨단 분야 또 그리고 관광 개발 분야 이쪽은 단위가 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만 네. 그거는 6천억짜리고 그런데 실제 거기 완성이 됐을 때는 한 8천억 이상 되는 큰 규모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관광 분야의 투자는 약 한 8천억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거야말로 이제 제천에 들어와야 되는 특히 이제 서비스 분야, 관광 분야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제천이야 관광 잠재력이 전국적으로 거의 최고. 그렇죠. 네.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제천 사람들은 그동안에 자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관광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인 예로
그 우리 청풍 호수 그건 뭐 유럽에 어디 내놔도 저희가 그 전혀 달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저희 이 방송 전에 그 연예인 컨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음식 이거 거의 독보적이죠. 그렇죠. 밥상 너무 맛있죠, 뭐. 그러고요. 네. 그래서 투자 유치 그런 쪽으로 투자 유치를 해오면 저는 뭐 3조는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방향으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천이 지금 운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 혼자 아무리 투자 와라 외쳐봐야 네. 제천이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은 어림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천이 이제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특히 KTX로 서울 1시간 거리입니다. 또 그리고 제천의 그 아름다움이 적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그분들이 오고 또 투자 환경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제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어떤 투자 유치 노력 요것이 이제 조화를 이룬 겁니다. 제천이 투자 여건이 좋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조 1,500억 네.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저희가 유치를 했죠.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관광개발 쪽 이런 게 여러 개가 지금 투자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2조 훨씬 넘을 것 같고 그래서 4년 동안에 4조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우리 전 직원 지금 힘을 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그 투자 유치야말로 그 지방자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제가 영국 근무할 때 그때만 해도 영국이 완전히 산업이 피폐화되어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영국인들도 지금은 잘 사는 영국이 됐는데 투자 유치부터 외국 투자 유치부터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삼성 현대 투자 유치 갔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셔가지고 직접 테이프 커팅해주고 그랬던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야, 저 투자 유치가 그야말로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깨달았죠. 네, 또 이게 이렇게 또 시장 운영에 또 영향을 또 미치네요. 많이 또 배울 점으로 또 받아들이게 되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량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산업단지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제 제4호 산업단지 조성 또 네.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4산단 조성을 네. 조금 더 서둘렀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들어서고 나서 너무나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박차를 가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타당성 조사라거나 투자 적격 심사 이런 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 3단 이제 국토부에서 네, 3단 조성 계획을 만드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5년에 착공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근데 5산단이 또 저희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5산단도 지금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여간 4산단, 5산단, 6산단으로 계속 산단을 조성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4산단에는 이제 뭐 특정 그런 업종이 따로 있는 건가요? 유치하고자 하는? 거기에 이제 일단 그 데이터 센터 같은 그 정보 관련 네네. 그 앞으로는 산업이 데이터 중심으로 옮겨갈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의 건립 수요는 뭐 앞으로도 엄청나게 증가할 거고. 그렇죠. 거기 이제 어떤 고용 창출하거나 소득 창출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 분야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라든가 네. 또 다른 그 첨단 분야가 있습니다. 그 저희는 이 자연치유 도시, 또 한방 도시, 네. 스포츠 도시 뭐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저해하는 어떤 그런 산업은 절대
사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우수 기업들을 또 유치를 하겠다, 이런 또 포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현재는 이제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는 됐습니다만 예, 또 이제 준비를 또 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제천시에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그 제천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와야 됩니다. 네. 제천이 살려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공공기관 한 3개 이상 저희가 그 좋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는 혁신도시 쪽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정부의 이제 정책이었고 네.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거는 너무나 그 낭비적이고 왜냐하면은 허허벌판에다가 신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신도시에는 그래도 삶의 조건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고 그렇죠.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돈 들고 그냥 뭐 저 시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뭐 엄청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도시가 정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제천만 하더라도 그 구도심이 상당히 이 공공기관 받을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거기야말로 뭐 삶의 어떤 조건이라는 게 다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제천 오면은 당장 그 지역 사회하고 융화가 돼 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기관 자체가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다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혁신도시로다가 다시 한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인구 감소하고 있는 도시하고 네. 연대를 해가지고 지금 과거 혁신도시로만 이전하던 정책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 비혁신도시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지역으로다가 구도심으로다가 좀 올 수 있게끔 해달라 하고 지금 이 중앙정부 또 국회 사방을 쫓아다니면서 지금 저희 주장을 펴고 있고 저희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외교부 출신이시니까 또 이제 코이카, 뭐 코트라 같은 국제 업무를 네. 담당하는 그런 공공기관 유치에도 좀 힘쓰고 계시다고요. 제가 마침 이 외교관 출신에서 그런지 우리 제천 시민들께서도 어떤 국제적인 역량 네네. 이렇게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계속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키르기스탄 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 대사를 했다라니까 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아, 이름이 또 길고 어려워요. 예, 그러더니 예. 지금은 뭐 전 남미의 뭐 어떤 그 조그마한 나라까지도 기억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어떤 그런 소양이 이제 많이 느셨고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제천이 이제 국제도시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 제 자신도 뭐 고려인 지금 3,000명, 1,000명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네. 3,000명 정도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굉장히 오픈되고 그런 이제 국제적인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그쪽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래서 코이카라거나 코트라 같은 그 국제 관련 기관 이런 건 당연히 제천으로 와야 되겠다. 그리고 제천은 잘 아시다시피 또 철도, 네. 철도 빼놓고는 뭐 제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철도 관련 한 5개 정도의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코레일 로직스, 코레일 뭐 관광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쪽도 우리 제천으로 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계속 저희가 이제 고려인을 유치하는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인구 소멸 또 이제 지방 소멸이 화두가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받지 않나 싶은데 이 고려인 유치는 어떻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1,000명을 약속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3,000명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로 보면은. 네네. 그런데 이제 인구 증가를 위해서 지금 출생률 증가 시책
이런 걸 그냥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정부에서 오랫동안 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인구 증가 시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그 선진국의 과거 사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어떤 사회의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 어떤 돈 금전을 지원해가지고 출생률을 늘리는 거는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네. 실패를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성공한 게 그 외국인을 들여오는 그래가지고 인구가 증가했는데 그 유럽 같은 데서 이제 그게 실패한 이유가 그 대개 아랍 사람들 또 뭐 난민들 네. 이런 사람들을 봤다 보니까 오히려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마침 고려인 우리 동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구소련 쪽에 약 한 130개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제 레이팅을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네네. 우리 고려인은 최고 우수한 민족으로 그쪽에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제가 그분들 보면은 성실하고 그리고 특히 이 근면 네. 그리고 또 조국에 대한 생각이 아마 우리보다 더 간절할 겁니다. 그래서 마침 그분들이 있고 사실 우리가 19세기 중반에 우리 이제 조선시대 말기죠. 그때는 우리 민족이 거의 파산지경이었습니다. 우리 저 가정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가정이 파산됐을 때 식구는 다 갈라지고 그때 우리 나라 꼴이 그러니까 이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다 이렇게 분산이 됐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만큼 떳떳한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시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을 끌어안고 그래서 이제 한 가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노동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그쵸, 그것도 산단이 문제죠.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임 이후에 우리 기업인들 만나니까 바로 그냥 뭐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고려인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제 정책의 그 단서가 됐습니다. 네. 이제 뭐 일손 문제들도 해결이 될 거고 또 그렇죠. 지방 소멸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네네. 또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관광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 그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천 관광의 문제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또 일일 5,000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어제 사실 그 반기문 총장님하고 전 유엔 총장님하고 네. 그 우리 제천에서 제가 저녁 식사를 모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고마웠던 거는 온 가족이 우리 저 제천에 네. 내려오셔가지고 2박 3일 묵으시고 그 지극한 고향 사랑에 아주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천을 이렇게 유람하시면서 어제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천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 우리나라에 청풍호 같은 곳이 있는 줄 몰랐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충주 출신인데도 제천을 한 번도 안 와봤었다 그러시면서 참 앞으로는 자주 오시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제천이 아직까지는 얼마나 제천이 관광 측면에서 잠재력이 막대한지를 시민 스스로 자각을 하지 못했어요. 네. 심지어는 그 제천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맛있는지도 이거조차도 모르시면서 모르고 맛있게 있었어요. 드신 거예요. 근데 예. 저는 뭐 외국에 있다가 또 서울에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잠재력인 거예요. 다름이 느껴지셨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신 있게 우리를 홍보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제천에는 관광 생태계가 완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관광 개발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다 분절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돌아가서 수익으로 연결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볼거리는 있는데 잘 데가 없고 네, 네. 또 먹을 데가 없다든가
이게 하나가 삼박자가 하나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제천에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제천에는 와가지고 자꾸 패스형 관광이라고 이제 그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전 처음 접했는데. 그냥 보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예를 들어서 둘러보고. 청풍 쪽에 예.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케이블카도 있고 출렁다리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하고는 먹을 데가 없으니까 단양으로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관광개발 그 투자 유치한다는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리조트 단지라든가 또 골프 단지 또 워터파크 이런 거를 하나의 그 융합 복합 그 휴양단지로다가 이제 유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박을 친 게 스포츠 마케팅 통해 가지고 네. 이제 큰 지금 제천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히 숙박업소라든가 식당 또 노래방 뭐 술집 또 택시 이런 쪽으로다가 이 온기가 경제적인 온기가 살살 돌고 있습니다. 아, 그 스포츠 마케팅은 그 엄청난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제가 다음에 또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러브 투어라는 이런 창의적인 사업을 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좀 성과는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기업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네. 그 다른 데서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 판촉에 열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이 공무원들 하는 일은 대개가 인센티브를 조금 더 올려준다거나 그러면 몇 명 더 오겠지 뭐 이 정도 수준인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열쇠가 있지는 않고 이걸 판촉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단체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단체들 전국에는 수만 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새마을 회에 뭐저 바르게 살기 운동회 등에 뭐 또 총동문회 뭐 많죠. 또 교회도 있고 네. 얼마나 많아요. 네. 거기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고객 활동을 하면 이게 다 우리의 저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그랬더니 100% 이상 그 효과가 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고 네. 한 30만 명까지 한번 채우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스포츠 마케팅 통해서 네. 그 사람들은 이제 제천 시내에서 먹고 자고 뭐 다 즐기고 다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런 그 러브 투어 네. 그 단체 관광객 오시고 그러면 제천 시내 경기는 확연히 달라지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지역에 미치는 그런 경제적인 효과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저희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머무는 그런 관광을 좀 이어가야겠다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일환 중에 하나로 이제 의림지 리조트 또 한옥 호텔 조성 사업이 진행 네. 중인데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제천에 아까 그 생태계가 그 조성이 완벽하게 안 돼 있다 그랬습니다. 네네. 거기 돼야만 체류형 관광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 우리 제천의 그 서북부 거기가 이제 봉양 배군 지역입니다. 네. 근데 그쪽만 해도 토탈 한 200만 명 정도가 오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리솜이라든가 배론성지라든가 덕동계곡 또 세계 기독교 박물관 이런 데 합치면은 200만 명이 오는데 네. 이거를 그 서로 이렇게 연계를 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론성지에 1년에 50만 명, 60만 명이 오는데 네. 이분들이 거기 보고 나서는 달리 어디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울로 돌아가시고 근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박달재하고 배론성지하고 한 4km, 5k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명품 순례길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을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리솜하고도 연결하고
또 백운 면 소재지하고도 연결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리솜에 왔다가 그냥 그 호텔에만 있다가 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뭐 배론성지까지 걸어서 좋은 트레킹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걸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주독 대사관에 근무할 때 이제 저 알프스 산맥 그 남쪽 이태리 쪽으로 돌로미테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거기를 이제 휴가를 자주 갔는데 알프스에 보면은 그냥 계곡마다 그 이렇게 스키장 겸 호텔들이 딱 들어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름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거기서 스파로다가 하면서 낮에는 이제 알프스 그 숲속을 네. 그 트레킹을 하는 거죠. 그 제천이 아주 그런 측면에서는 최고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관광 추세가 트렌드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선진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천도 이제 그런 그 롤 모델 따라서 이제 좀 개발을 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스포츠 마케팅 이야기를 좀 많이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 스포츠 마케팅 지금 추진 성과는 어떻게 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실 예정인지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패스형 관광. 네. 이게 이제 저 청풍 쪽에 많이 왔다가 제천 시내로는 안 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야만 이제 제천 시내 경기가 사는데 그렇죠. 이게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스포츠 마케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게 그야말로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저희가 80개 전국 대회를 유치를 해서 얼마 전에도 뭐 대통령 금배 고교 축구 대회 이런 거 하면 뭐 몇천 명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전국 장사 씨름 대회, 저 의병 장사 씨름 대회 같은 거 이게 80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뭐 직원들은 죽을 지경이지만 1년에 40만 내지 50만 명이 선수들이 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일반 관광보다는 그 소비 승수 효과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관광객은 와가지고 뭐 점심 먹고 가거나 그렇죠. 뭐 그 정도. 네, 네. 또 그것도 안 먹어요. 저 단양 가서 먹고 막 그러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또 숙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라고 대회라는 그럼요. 거니까. 뭐 이러면서 또 택시 타지 또 편의점 또 노래방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 통상 그 소비 승수 효과가 5배, 5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제천은 지금 가면은 숙박업소 못 찾습니다. 그 미리 예약을 하나. 그렇군요. 그리고 식당 어디 가도 저 시내는 저 붐비고. 그리고 뭐 택시도 좀 많이 놔주고. 네. 노래방 같은 데가 저 붐비고. 그래서 요게 진짜 그 큰 성과를 거둬서 내년도에는 한 저 120개 정도 하게 되면은 이게 소득 창출 효과가 1,000억이 넘습니다. 와. 근데 이건 뭐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높은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천을 그 스포츠 의 그 메카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이제 마침 자연치유, 네. 또 한방, 스포츠, 휴양 이런 쪽에 이제 그 개념이 맞다 보니까 그 제천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체육시설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국도 중심. 대개 이제 지금 양구라거나 뭐 고성 또 저쪽 전라도 이런 데서 이제 스포츠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저쪽 저 남쪽에 있는 도시에서 양양 뭐 저 그쵸. 양구 이런 데로 가려면은 위치가 사실 뭐 엄청 멀죠. 그쵸. 근데 제천은 뭐 정중앙에 위치하니까 어디서 오기에도 어디에서 오기에 네, 좋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음식 맛 좋지 먹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이제 80개 대회를 유치를 했고 이게 그 857억 원의 직간접 생산액이 예상이 되는 건데 이게 제천시 전체 농업 생산액과 맞먹는 그렇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천 명품 파크 골프장, 이 파크 골프장 추진 상황은 어떤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제가 외국에 있다가 국내에 들어와 보니까 그 이제 우리 또 이제 제천 내려와 가지고 파크 골프를 치게 됐어요. 네, 네. 그거 하려면 이제 클럽에 들어야 되는데 이제 클럽에 들어서 얼마나 재미있는지 네. 저도 이제 골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네. 골프보다 더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클럽이니까 일종의 그 동아리죠. 네. 그래서 같이 가평 그 골프장이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네. 파크 골프장이 화천 이런 데 이제 같이 가서 1박 2일 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요거 하게 되면은 체류 관광객 이제 하룻밤 자면서 소비하는 관광객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겠다. 그런 이제 저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이 파크 골프는 이제 우리 그 국민 정서나 이런 거에 볼 때 이거는 분명히 붐을 탈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10개 이상 파크 골프 명품 코스를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 대개가 이제 제천 국민 시민 이용보다는 사실 제천이 그때만 해도 경제가 워낙 어려웠으니까 네. 어떻게 체류 관광객 유치해 보겠다고 그게 그래서 A라는 단지를 명품으로 꾸며놓고 네. B라는 단지 꾸며놓으면은 그 클럽들이 왔다가 A를 치고 나면은 이분들이 이왕 온 길에 그죠. 비도 치고 갑니다. 예. 거기 왜 그러냐 그러면 하루를 자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단지를 한 4개 정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면 저 3, 4일을 자게 되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지금 뭐 전국적으로 파크 골프가 야.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천에 지금 일단 그 중전리에 36홀을 추가적으로 하나가 있었는데 네. 36홀을 해서 54홀을 이제 만들고 그러고 이제 뭐 다른 데도 지금 해서 10개 걸림 약속을 네. 제가 확실히 지킬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고 이 파크 골프라는 게 이제 거의 어르신들 뭐 친목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건강 그렇고 증진에도 말고요. 또 도움이 네.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떠오르는 이런 스포츠가 되지 않을까 또 아이고.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이제 폐막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됐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네, 올해도 그 태풍의 위협 속에서 네.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마침 날씨를 잘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이제 조금 비가 온 거 이외에는 크게 장애가 되진 않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잘 치렀고요. 특히 이장호 그 유명한 이장호 감독님, 네. 또 그리고 우리 집행위원장님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거뒀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년에 제 국제음악영화제가 20주년이 됩니다. 아, 벌써 이게 그렇게 성년이 되는군요. 됐는데 네. 그야말로 이제 내년부터는 진짜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적인 어떤 이 축제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대회를 효율화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좀 더 또 국제화 그리고 대중화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중들이 지금은 너무 그 전문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일반 대중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그래서 관중을 대대적으로 늘려나갈 작정입니다. 네. 그 내년이 이제 20년이 되는 거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변모해 나갈지 또 기대가 됩니다. 근데 또 올해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5일이 이제 폐막일이었잖아요. 네, 네, 네. 마침 또 광복절이었어요. 네,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 보고를 행사 계획을 받고 보니까 네. 광복절날 하필 그 일본 영화를
폐막작으로. 그거는 이제 작품이 선정이 되어 있던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동준 집행위원장이라든가 이런 그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네. 뭐 저기 그 작품이 좋은데 그냥 그걸 이제 상영을 꼭 하자. 상영을 하고 싶은 아마도 그런 욕심이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칫 그 국정이라거나 또 지방 행정에 누가 될 수가 그쵸. 있겠다 그래서 정서도 맞지 않고요. 사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건 그래서 영웅 네. 저 음악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화죠. 그거를 네. 했고 이제 그 다음 날 일본 영화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죠. 그러니까 폐막작을 하루 이제 연기를 해서 연기해서. 이제 상영을 했고, 네네. 네. 너무나 잘한 선택이 아닐까 또 개인적으로 고맙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천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이제 뭐 문화예술 분야에서 조금 이제 뭐 어떻게 변화를 좀 주고 싶고 네.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사실 제가 그 제천에 내려와서 안타까웠던 점이 그 제천의 그 문화적인 잠재력이 대단합니다. 네. 뭐 제천 사람들은 하여튼 그 나름대로 독특한 그 자기 문화를 발전시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연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 좋은 공연단 또 문화 행사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그 자주 그런 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런 공간이 이제 저희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 제천시에서 노력한 게 그 예술의 전당을 하나 만들자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저는 하여튼 각종 뮤지컬 포함해서 각종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사를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은 그 문화적 갈등 때문에 원주에서 열린다면 원주로 막 빠져나가고 또 충주로도 가고 물론 원주분들도 저희한테 오지요. 그러나 네. 이제는 오히려 그분들을 더 많이 외부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그런 시설로 제가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2024년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역 예술 활동에도 좀 활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문화 예술로 꾸며진 그런 제천시의 모습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는 9월에는요, 이 제천 한방 바이오 박람회 약선 음식 한방 클러스터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차별점을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제천은 명실공히 한방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한방 바이오 천연물 이제 그 가치 생산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치 체계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그 가치 체계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하여튼 우리 한방의 명실공히 그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 한방 바이오 천연물 종사하는 산업 종사자분들 또 연구자 이런 분들을 어떤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이번 박람회를 활용하려고 하고요. 그 또 하나가 이제 한방 약선 음식 핑거 푸드로 해가지고 네. 한번 이번에 선보일까 하고 이제 우리 약선 요리 제천은 약선 요리점이 한 30개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동안에 네. 맨 처음에는 그 약을 잘못 쓰면은 그 맛이 너무 강하거나 약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 맛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은은하면서도 그 맛을 살리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고 그런 것부터 이제 홍보를 해 나가고 그리고 또 전국 팔씨름대 이런 걸 통해서 좀 와. 이제 흥미를 북돋우고 재밌겠는데요. 한번 오셔요. 네, 예. 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도에는요,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국제 행사로 확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야말로 내실 있게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야말로 우리 제천을 한방 바이오 또 천연물 산업의 그 중심지로서 그 활동의 중심지로서 이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제 우리가 그 행사 콘텐츠를 짜야 되고 그래서 사실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나 하여튼 2년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그야말로 알차고 효과적인 그런 좋은 행사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농가들이 이제 행복한 농촌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요. 농가가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사실 저 농가가 행복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인데 그 경쟁력을 시켜야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행정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종자 구입 단계부터 거기에 이제 또 생산하는 단계, 그다음에 그거를 고부가 가치로 제값을 받고 파는 그런 이제 조건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 네. 그 저희도 그 여러 가지 그 전략 장목을 지금 개발을 하고 지금 실증 재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농민들한테 그걸 보급을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파라거스라거나 근데 이제 독일 같은 데 가보면은 네. 저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오. 지금 우리는 그 초록색이잖아요. 초록색만 네. 그거 하는데 거기는 이제 이 하얀 고품질이죠. 근데 거기 아주 몸에도 좋다라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자주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라거나 하여튼간 외국에서 제가 보고 느낀 그런 거 좋은 작품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략 작목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 고려인들이 오면은 좀 많이 풀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그 필리핀 가가지고 베이시라고 라구나 주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계절 노동자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얼마든지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노동 인력이 계절별로 그 실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공급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니 이제 계절별로 얼마를 공급해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 수치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3만 명을 이 인력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그 지금 우리 그 제천 농민들 말씀이 노동력 부족으로 그 고통을 받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다. 아주 큰 도움이 됐다. 그러나 계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장마가 온다거나 갑자기 기상 변화가 와가지고 네. 그런 데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계절적인 변화에도 한번 즉각 대응 능력을 강화해 보자고 이제 저희가 궁리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에 하나가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어르신들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어르신들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죠. 너무 좋아하시죠. 네. 아이고 저희가 참 딱한 게 그 노인들께서 소외가 되고 그 하루에 그 한 끼 정도만이라도 그 우리 어르신분들은 많이 드시질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하루라도 따뜻한 밥을 드실 수 있으면 네. 자녀들도 안심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분들도 특히 이제 건강이 좋으니까 행복한 노후. 그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에도 복지 재정 네. 그 절약에도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한 끼는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저는 그 식사만 가지고
완성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보다도 네.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그 경로당이 주변 그 어르신들의 그 마음의 중심, 또 하여튼 따뜻함을 주변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천 그 어르신들이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수 정책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지난 4월 달인가 2억 한 2천억, 네. 2억 2천만 원 지원도 받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매니페스토 네. 그 정책 그 경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우수상을 받고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가 잘 하면은 그 전국적으로 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식사도 챙겨서 드시고 또 이제 서로의 안부도 또 챙기시는 또 좋은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 또 폭우, 우박, 태풍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그 수마가 핥히고 한 자리에서 얼마나 노고가 심하십니까? 이제 그러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희망을 찾아서 나가십시다. 그 저는 우리 제천을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돈 많이 끌어오고 관광객 많이 끌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지금 20년 제천을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천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긴 돈 우리 행복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제천 진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같이 우리 제천의 특징을 살려서 하여튼 같이 잘 사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창규 제천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제천시의 지난 1년 그리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피플 위드 CJB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